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짝을 맞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곤 합니다. 임신, 바람, 대출, 친정, 시댁 등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이혼의 위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화해를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일을 그만두라뇨. 저 애 가져도 일 관둘 생각 없어요. 물론 남편이 못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절대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현재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출산휴가를 받은 후 잠시 아이 육아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현재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에 있죠. 저희 부부는 병원에서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에 골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는 한때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죠. 저희 둘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싸우게 되면 옥상에서 초코맛 아이스크림 하나씩 몰고 금방 화해를 했었기에 결혼 후에도 싸우면 똑같이 화해하고 잘 지낼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결혼은 현실이 맞더라고요. 결혼한 지 딱 2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를 낳는 문제로 의견차가 정말 심했죠. 아무래도 둘 다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편과는 달리 중환자실 간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일을 더 하고 싶으니 최대한 늦게 낳기를 원했죠. 물론 저는 남편과 결혼 전에 임신 계획과 관련해서 합의를 끝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이가 있는 친구들이 내심 부러웠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자꾸만 아이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슬슬 아이 가질 때 되지 않았어?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부모 될 준비해야지. 친구들 아기 낳고 예쁘게 키우는 거 보면 진짜 부럽더라. 우리도 빨리 아이 가지자.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있다가 가지기로 했잖아. 결혼 전에 얘기한 거 잊은 건 아니지? 나는 아직 아이 가질 준비 안 됐어.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결혼 4년차 지나서 아이 가지자.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직업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마음 편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저희 부부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퇴근 후 대리운전 투잡을 뛰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집 대출금과 차 할부금이 매달 큰 돈으로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고 결혼 초에는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생활비 대출도 받았어야 했어요. 세금 제외하면 저희 부부의 수입은 60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기에 원금, 이자 등등을 갚아나가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되었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대출금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남편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죠. 너는 아이 언제 가질 거니? 아무리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그렇지. 여자는 하루하루가 다른 거야. 니들 나이도 있는데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 낳고 살아야지. 지금 임신 계획해도 늦을 텐데 앞으로 2년 후에 갖겠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 내가 몇 달 동안 입 아프게 아이 가지자고 얘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엄마도 손주 보고 싶으면 2년은 더 기다려.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땅끝까지 닿도록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괜히 미루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얼른 아이 계획 다시 세우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솔직히 주변 사람들에게 익히 들어서 언젠가는 아이 얘기를 하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을 마주칠 때마다 이런 소리가 매번 나오니 힘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옆에서 저렇게 깐족거리니까 괜히 얄밉고 스트레스가 배가 되어 돌아왔죠. 게다가 저희 남편이 워낙 효자이다 보니
시부모님의 말씀을 너무 곧이곧대로 잘 따랐습니다. 사실 아이 문제도 결혼 전에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인데 시어머니께서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 한마디에 본격적으로 재촉을 시작했던 것이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평소에 아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핑계 삼아 임신 요구를 시작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도 안 된 상황에 아이부터 덜컥 가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정색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는 냉전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의 일이 있었던 그날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바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도 진지하게 부탁했잖아. 어머님, 아버님이랑 대화하는데 자꾸 끼어들어서 회방 놓거나 이상한 말 하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끼어들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된다니까? 내가 뭐 못할 말했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결혼을 해놓고 아이 안 가지겠다는 네가 이기주의인 것 같은데 너만 생각 바꾸면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소리 날 일도 네가 나쁜 사람이 될 일도 없어. 사실 저는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부탁을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워낙 곱게 자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시부모님과 이런저런 문제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회방을 놓거나 깐족대는 일이 많았죠.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남편이 제 흉을 보고 저런 식으로 회방을 놓게 되면 결국 나쁜 사람이 되는 건 며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것만 주의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의 말에 남편은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 습관 쉽게 안 바뀐다고 하더니 결국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군요. 시부모님께서 아기 이야기를 꺼내셨던 그날에도 저희 부부는 아기 문제와 남편의 습관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게 되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더니 한바탕 싸우더라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내서 잘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고 비슷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의견 충돌이 계속되다 보니까 싸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자꾸 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자꾸 긁어댔죠. 당신 왜 요즘 아기 갖는 얘기만 나오면 피해? 의견 충돌이 계속될수록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피하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 전환하려고 하면 우리 계속 같은 문제로 싸워야 돼. 어차피 당신도 의견 굽힐 생각 없지 않아? 맨날 합의점 찾는다고 얘기하자면서 막상 대화해보면 당장 아이 갖자는 얘기만 하잖아. 계속 같은 자리 빙빙 돌기만 하는데 무슨 합의점을 찾자는 거야. 사실 저도 웬만하면 남편과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대화를 해보면 결국은 큰 소리만 나고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날도 결국은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같은 얘기만 반복하다가 싸우게 된 후 한동안 각방을 쓰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이 반찬을 한가득해서 저녁을 같이 먹겠다며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게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 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다 차려지자 모두가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어색하게 앉아서 대화 한마디 안 하고 식사만 하고 있으니까 지레짐작으로 싸웠다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눈치를 살피다가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혹시 니들 또 싸웠냐? 왜 둘 다 입을 꾹 닫고 한마디도 안 해? 분위기가 삭막해서 체하겠다 체하겠어. 왜 임신 문제 때문에 또 한바탕 한 거야? 한 명만 조금 물러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꿋꿋이 우기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게나 말이다. 아이를 안 가질 생각도 아니고 언젠가는 가질 거라면서 왜 그렇게 고집을 안 꺾어? 한쪽만 양보하면 온 가족이 편할 것을 대체 왜 의견을 굽힐 생각을 안 하는지. 시부모님은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말에 씨가 있는 게 저를 겨냥한 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시부모님의 말씀에 또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싶어서 애써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대놓고 임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시애미가 얘기하면 대꾸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아니 이왕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터놓고 얘기 좀 해보자. 모두들 네가 아이를 가졌음 하는데 왜 결혼 4년차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나오면 들어갈 돈이 많을 텐데 저희 부부 아직 갚아야 할 빚도 많고 경제적으로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미뤄서 4년차 되었을 때 아이 갖자고 합의한 거예요. 시부모님은 단호한 저의 말에 약간 화가 나신 듯 보였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평생 아이 가질 생각을 못한다면서 뭐라고 하시더군요. 저의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 빚 있는 사람들은 애를 키울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요즘 세상에 빚 없는 집이 어디 있냐고 하셨죠. 그러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도 애 셋씩 낳아서 키우는 집 허다하다며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 지킬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문제는 예정대로 4년차가 되면 하고 싶다고 안 가질 생각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최대한 기분이 나쁘시지 않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얘, 너 자꾸 돈 핑계 대지 말아라. 네 남편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못 버는 편 아니잖니. 게다가 퇴근 후에 빚 갚겠다고 대리운전 일도 하고 있다면서. 애 낳고 보면 어떻게든 다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일 관두고 애 가질 준비나 해라. 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일을 그만두라뇨. 저 애 가져도 일 관둘 생각 없어요. 물론 남편이 못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절대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잘 다니고 있는 병원을 관두라고 하시는데 임신 문제 때문에 왜 내가 잘 다니던 대학병원까지 그만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시집간 여자들이 임신 문제로 이런 문제들을 겪어야 한다지만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가질 예정인데 일까지 관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칼같이 아이를 가져도 일 관둘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부모님께서도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았어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노발대발 하시더니 어른이 조언을 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무조건 일을 관두고 아이 가질 준비를 하라면서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리고 시부모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임신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께서는 니들끼리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라는 말을 하시고는 식사도 못한 채 그냥 집을 나서더군요. 남편이 다급하게 쫓아가서 모셔오겠다고 했으나 결국 뿌리치고 그냥 가신 듯 했죠. 당신 제정신이야? 어른 말씀에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어떡해. 다른 여자들은 시부모라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더만 너는 애가 대체 왜 그러냐? 남들처럼 눈치도 좀 보고 맞춰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럼 임신 문제로 병원까지 관두라고 하시는데 화가 안 나? 당신은 내 입장이 아니니까 남일처럼 생각하나 본데 나는 결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 관둘 생각 조금도 없어. 그리고 오늘 일은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야.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남편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나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나왔죠. 솔직히 직장까지 관두라고 하시니 저도 억울했거든요. 어쩌면 이기주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위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학병원 간호사는 한 번 관두고 나오면 큰 병원에 재취업하는 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도 크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본인 의견만 내세울 거면 결혼은 왜 했냐? 임신도 4년차 되어야겠다고 우기고 직장도 관두기 싫다 하면 대체 어쩌자는 거냐고. 그리고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지금 대리운전 투잡 뛰면서 돈 벌고 있고 필요하면 쓰리잡 하면 되잖아. 쓰리잡 할 시간은 되고 우리 생활에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온통 빚뿐인데 여기서 애를 낳아 키우자는 게 말이 돼? 돈 없이 애를 어떻게 키워? 우린 아이 아직 젊으니까 일단 빚부터 갚고 아이는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잖아. 아이 낳는 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채? 남편은 아이만 낳으면 본인이 쓰리잡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쓰리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무리 출퇴근이 보장되어 있는 물리치료사라고 해도 어떻게 쓰리잡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답답하고 지치더라고요.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온통 빚뿐인데 애는 나중에 낳아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예 낳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1, 2년만 더 기다렸다가 가지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사실 저는 직장 문제도 있었지만 빚부터 갚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교육비며 양육비가 술술 빠져나갈 텐데 여유롭지는 않아도 최소한 빚은 없어야 허덕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으면 쓰리잡이라도 할 테니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자는 남편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아놓으면 혼자 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평생 혼자 교육비랑 양육비까지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도 이미 열불이 나는 상황이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 문제로 매번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친정엄마는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엄마에게 싸웠다고 얘기를 한 것인지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해오더군요. 지희야, 네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임신을 미루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국가에서도 아이 가지게 되면 보조금 나와.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아이 갖는 거 한번 잘 생각해봐. 아니 다들 왜 그래?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2년 정도 후에 계획하자는 거야. 2년이 긴 시간도 아니고 그 사이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닌데 다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엄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꺼내셨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이미 임신 문제로 인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국가에서 출산 후에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온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돈이 평생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문제를 계속 미뤄왔던 것이었죠. 그러나 식구들은 제 마음을 몰라주니 괜히 서럽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특히 엄마는 제 편일 줄 알았는데 임신 문제를 재촉하니까 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나이 조금만 더 먹으면 임신하고 싶어도 못해. 엄마도 이제 손주 좀 안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생각 좀 잘해봐. 니들 계속 아이 가지는 문제로 싸우다가 갈라서기라도 할까봐 엄마는 겁나. 서로 적당히 합의 봐서 아이 계획 세워. 나 아직 젊은 나이인데 엄마까지 왜 그래. 아이 문제로 싸우고 갈라질 거였으면 우리는 진즉에 남이었어야 해. 그리고 나도 합의 봐서 정리하려고 했지.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걸 어떡해. 해. 맨날 얘기 시작하면 같은 자리만 빙빙 돌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엄마는 저의 말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물론 양가에서 손주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엄마는 저에게 친구 딸도 아이 문제로 싸움이 계속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갔다면서 걱정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남편과 좋게 합의를 봐서 아이 계획을 세웠으면 하셨어요. 그러나 둘 다 의견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엄마에게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속절없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당시 저희 부부는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출퇴근이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집을 팔고 이사를 하게 되었죠. 사실 집 대출을 끼고 매매를 한 집이었지만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병원에서 1시간 반이 소요되는 곳에 집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새벽 출근을 할 때면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야 했어요. 물론 병원에서 새벽 출근인 경우 어느 정도는 교통비가 나오긴 하지만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돈도 아낄 겸 해서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삿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올케, 오늘 이삿날이지. 이 시간이면 얼추 정리는 됐겠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엄마한테 전화해보니까 올케 집 구경하고 싶다면서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하던데 괜찮지? 음식은 시켜 먹어도 되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네? 오늘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막 이사 끝나서 집도 어수선하고 몸도 피곤한데.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까지 오시는 건데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드리는 건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서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이사가 끝난 상황이라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음식 재료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해드릴 음식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오시는 건데 배달 음식을 내놓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막무가내로 통보하고 찾아오는 게 그리 반갑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레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다음에 오라고? 엄마 저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안 된다고 하면 옳기만 욕먹어.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 우리 부모님 빡빡한 사람들 아니잖아. 이삿날이라 배달 음식 줘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테니까 그냥 오늘 가는 걸로 하자. 네, 형님. 그럼 제가 대충이라도 정리해 놓을 테니까 출발 1시간 전에만 연락 주세요.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오시라고 대답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다음으로 미루고 싶었지만 쉽게 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집을 대충 정리해놓고 곧장 마트에 가서 음식 재료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주 보는 얼굴들인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면서 그냥 배달 음식을 먹었으면 하더군요. 하지만 어른이 찾아오시는 건데 어디 배달 음식을 내놓을 수 있나요? 저는 꿋꿋이 우겨 마트에 가서 음식 재료들을 사왔고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시간은 참 빠르게 가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식구들은 이것저것 구경하러 다니기 바빴고 저는 급히 식사를 차려내기 시작했어요. 이후 식구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자꾸 조카들을 보며 아이 얘기를 또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시누이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니까 듣기도 전에 지쳐서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굴하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봐라, 너도 집안이 북적북적하니까 좋지? 네 시누이는 너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아이들 낳아 잘 키우고 있지 않니? 그때는 우리 윤선이가 너네보다 경제력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도 괜히 경제력 핑계 대지 말고 얼른 애 가질 준비해. 진짜 너 나중에 후회한다? 엄마, 또 옳게 애기 가지라는 얘기야? 어차피 듣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해? 입만 아프지. 그런데 옳게도 좀 그렇다. 어른들이 자꾸 애 가지란 얘기를 하시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지난번에는 우리 부모님 쫓아내기까지 했다면서? 처음에는 저도 시누이가 은근히 제 편을 들어주는구나 했었죠. 그러나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대놓고 시부모님 편을 드는 것이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어른들에게 한마디 듣기 원하는 듯 얄밉게 저를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제가 시부모님을 집에서 쫓아낸 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와전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건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당시 부부니까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셔서 알아서 나가셨다고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꾸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옳게 그게 뭐가 중요해. 옳게 말 때문에 부모님이 집을 나가셨다면 그것도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일하면서 애까지 낳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온 집안을 들쑤셔나? 형님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뭘 집안을 들쑤셔나요? 저는 아이 낳을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이 문제는 엄연히 부부의 문제인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시누이는 다른 여자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은근히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이 낳을 준비가 안 되었고 그 문제는 엄연히 부부의 문제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그러자 시누이는 어린 게 따박따박 대든다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나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시누이와 저는 아이 문제로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옆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주버님도 끼어들어서 한마디 거들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처남댁이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는 거 맞잖아.
시집 왔으면 절차대로 아이도 낳고 육아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아무리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본인 의견만 내세우면 결국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사람 워낙 고집불통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저도 계속 임신 얘기하다가 거의 포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만하세요. 아주버님의 말도 어이가 없었는데 거기에 남편까지 끼어들어서 고집불통이라며 저를 욕보이니까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놓고 노려보는 저를 보면서 입모양으로 본인은 말려준 거라고 했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찌되었건 남편의 말로 한동안 조용해지긴 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진 않더라고요. 식사를 마무리한 후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일부러 보라는 듯 본인은 애가 셋이나 있으니까 다보욱하고 좋다며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아주버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은근히 임신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대체 제 얼굴만 보면 왜 임신 얘기뿐인지 답답할 노릇이었죠. 지희야, 너도 얼굴 볼 때마다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냐? 그러니까 생각 좀 바꿔. 식구들이 이렇게 아이를 원하는데 네가 언제까지 우길 수 있겠냐? 차라리 좀 일찍 낳아서 빨리 키워놓고 나중엔 편하게 니들 인생 살아. 시엠이 소원이다. 어머니, 저도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낳아서 키우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년만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보려고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마저 제가 봐달라면서 선을 그어버리니 기분이 나쁘셨던 듯 싶었죠. 그런데 평소에는 식구들 일에 나서지 않는 시아버지도 화가 좀 나셨는지 막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욕먹는 것은 저희 엄마라면서요. 그러니까 괜한 사람 욕먹이지 말고 시집 왔으면 해야 할 일은 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특히 시누이는 시아버지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미 저 때문에 엄마가 욕을 왕창 먹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시누이에게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죠.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에 화가 날 대로 났고 열이 받아 그 자리에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소원대로 내쫓아주겠다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얘가 정신이 나갔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나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던 저는 힘으로 시댁 식구들을 일으켜 내쫓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기분 나쁜 말들이 오고 갔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내쫓으려고 하면 어떡해? 당장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그만해라. 그냥 우리가 갈 테니까 싸우지 말고 적당히 풀어. 부부싸움 길어져서 좋을 거 하나 없다. 남편은 화가 나서 방방 뛰는 저의 모습에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가 싸우는 모습에 약간은 당황했는지 눈치를 살피면서 본인들이 갈 테니까 그만하라는 말을 하고는 사라졌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또다시 각방을 쓰면서 얼굴을 쳐다보지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이 관련한 갈등은 꼭 한 번씩 일어난다기에 그냥 나도 시작됐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모르는 척 지나갔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지고 저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지쳐만 갔죠. 지난번에 엄마가 친구 딸이 이런 문제로 이혼을 했다고 할 때는 에이 설마 고작 임신 문제로 이혼까지 갔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었더군요. 그렇게 한참 이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난번 이삿날 이후로 약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혼자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발생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결정하지 못했던 제 마음이 이혼을 해야겠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지희야, 너 지금 엄마 집으로 와라. 네 시누이랑 시어머니랑 뜬금없이 집에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큰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니까 좀 빨리 와. 알겠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왜 그 집을 찾아가? 그리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하길래 그래? 일단 나 퇴근 중이니까 바로 갈게.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 집에 찾아갈 이유는 없거든요. 게다가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두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에 급히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두 사람은 엄마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점집에 다녀와 보니 지혜가 올해 아이를 못 가지면 임신을 아예 못한답니다. 그런데 쟤는 2년 후에 아이를 가지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사돈이 직접 나서서 올해 무조건 가지라고 못을 박아야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사돈어른. 지난번에 올케가 정색을 하면서 식구들을 쫓아내는 모습 보고 뭐라도 씌어있는 건가 싶어 엄마랑 같이 용한 점집에 다녀왔는데 올해 아이를 못 가지면 가망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두 사람은 하다 점집에도 다녀온 듯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열받아서 곧장 집으로 뛰쳐들어갔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쳤죠.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 왔다면서 점집에 다녀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지난번 이사 당일에 제가 눈이 돌아 식구들을 쫓아내니까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도 집 밖으로 밀려나오니까 어이가 없었는지 아무래도 저에게 뭐가 씌인 것 같다는 헛소리를 했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말에 홀려 용한 점집이나 한번 알아봐야 하나? 라는 혼잣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아버지가 옆에서 듣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얼른 집에나 가자고 해서 그날은 그냥 지나갔는데 자꾸 점집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여기저기 용하다는 점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직접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 점쟁이가 제 사소를 듣더니 올해가 아니면 아이 가질 생각을 말라는 소리를 했고 그 말에 또 홀려서 엄마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거기 정말 용한 점집 맞아요? 정말 용한 곳인지 제가 가서 테스트 좀 해보게 주소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저 건강검진 매일 받고 있는데 자궁 나이가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요. 그리고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지 무당이 주는 건가요? 괜한데 돈 쓰셨네요. 거기 내 친구가 수년째 다니고 있는 용한 점집인데 무슨 소리야? 지금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용한 점집에서 올해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얼른 아이 가질 준비해라. 나는 죽어도 이 생에 손주 얼굴 봐야겠다. 시어머니는 용한 점집에서 올해 안에 무조건 아이를 가지라고 했다면서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속는 셈 치고 올해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라더군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두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임신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서 점집에 다녀온 척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임신 얘기를 꺼내왔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거기 주소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흠칫하는 게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점을 파고들었죠. 안 그래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점집을 찾아봤다면서 용하다는 점집 이름이랑 주소 좀 달라고 했어요. 직접 가서 사주되면 임신 문제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슬슬 불지 않겠냐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엄청 당황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곳에 가니? 원래 점집은 아이 낳기 전까진 직접 안 가는 게 좋아. 괜히 그런 곳에 갔다가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니? 그래서 가더라도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대신 가서 물어봐 주는 거야. 그렇죠, 사돈? 저는 기독교라서 점집 같은 곳에 안 가니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사돈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임신은 엄연히 부부 일이지 않나요? 그런 문제는 부부에게 맡겨야지. 어른들이 이러면 애들이 더 엇나가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점집 가면 부정이 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요즘 20대 젊은 사람들도 점집에 자주 간다고 하던데 점 좀 본다고 부정이 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인생 다 말아먹었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점집에는 근처도 안 갔겠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자꾸 우기니 기가 찼던 것인지 약간 목소리 톤이 올라가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달라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렸죠.
두 사람이 집에서 나간 후 저는 괜히 죄송해서 엄마의 눈치가 보이더군요. 저는 살면서 엄마의 얼굴이 익은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엄마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도 두 사람이 엄마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죠. 당신 지금 장모님 집에서 오는 거지? 엄마 나한테 전화해서 어쩜 본인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냐고 울먹이더라. 자식들 걱정되니까 점집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본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다면서? 너는 왜 생사람을 잡고 그러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네 탓이잖아. 이게 다 내 탓이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엄마 집에 무작정 찾아가 무조건 오래 임신하게 만들라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자식으로서 가만히 있어. 아니 다 떠나서 사돈 집에 함부로 쳐들어가는 게 맞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어쩜 하는 짓이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은지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남편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야기하는 제 모습에 할 말이 없었는지 본인 삐졌다는 것을 잔뜩 티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사돈 집에 함부로 쳐들어가서 손가락질까지 했다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도저히 남편과 맞춰서 살 자신이 없었죠. 지금도 임신 문제 하나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다음 날이 찾아왔고 밤샘 근무를 가기 전에 이혼 서류를 챙겨놓았죠. 그리고 휴무가 겹치는 3주 뒤 이혼 얘기를 꺼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 때 이혼까지 생각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죠. 사실 싸우고 며칠 후부터 남편이 친정집에 자주 가더라고요. 이혼을 하자고 할 것 같은 낌새를 느꼈던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집에 쫓아간 일이 뒤늦게 미안해져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오후 출근을 마치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남편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나 오늘 장모님 집에 와 있어. 그러니까 일 끝나면 집으로 가지 말고 장모님 집으로 와. 당신 좋아하는 거 많이 만드셨다고. 근무 끝내고 와서 저녁 먹고 가래. 뭐라고? 당신이 지금 왜 엄마 집에 가 있어? 웬일로 거길 혼자 갔대? 일단 나도 퇴근 중이니까 바로 갈게. 남편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온 것도 그렇고 집에 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지난번 일 이후로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냉전 상태를 유지하며 각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진해서 친정에 찾아갔다고 하니까 수상해 보였죠.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거기까지 갔나 싶어서 급하게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남편과 엄마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분위기를 보니 두 사람이 하하호호 웃음이 넘치는 게 이상한 소리는 꺼내지 않은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한시름 놓고 두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몸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엄마가 잠시 국을 가지러 갔을 때 제 옆에 앉아서 얼굴이 창백한 것이 어디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지 않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오늘 몸 안 좋아? 얼굴 엄청 창백해 보여. 혹시 어디 아픈 거면 지금 나랑 응급실 가자. 응급실은 무슨... 나 같은 멀쩡한 사람이 응급실 가면 괜히 의사들 고생만 시키는 거야. 그냥 조금 무리해서 그런지 어지러운 것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밥 먹어. 저는 괜히 걱정이 되어서 응급실 가서 진료 좀 받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군요. 조금 어지러운 것 가지고 병원에 가면 민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건강검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사실 엄마는 몇 주 전부터 계속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증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가장 빠른 날짜로 건강검진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단순히 어지러움증만 느낀다고 하시니까 저는 별 문제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엄마의 얼굴을 보니 상태가 심각해 보였죠. 그래서 계속 병원에 가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결국 엄마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다시 자리에 앉으셨죠.
그러나 엄마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순식간에 쓰러지셨어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쓰러지니 당황해서 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심정지 상태가 오니까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있던 남편은 제가 응급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직접 엄마 옆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저에게 다급히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희야, 정신 차려. 지금 장모님 심정지 상태라고. 내가 CPR 할 테니까 빨리 119에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잘 알잖아. 이지, 그러고 있을 시간 없다고. 빨리 119에 전화해. 저는 멍하니 있다가 남편이 외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급히 앰뷸런스를 부르게 되었죠. 남편은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CPR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진행하며 엄마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5분 이내로 구급차는 집에 도착했고 남편이 적절하게 잘 대처한 덕분에 저희 엄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엄마는 뇌졸중이었죠. 병명을 알게 되자마자 의료진들은 급히 수술에 들어갔고 오랜 수술 끝에 엄마는 안정된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는 괜찮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간호사가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막상 엄마에게 심정지가 왔는데도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더 미웠었죠. 남편은 이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인지 슬그머니 옆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만 울어. 장모님 괜찮으시대잖아. 그리고 누구나 가족의 눈앞에서 쓰러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수술도 잘 되었고 이제 회복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 살았어. 나는 간호사가 되어서 엄마가 쓰러졌는데 제대로 된 대처 하나 못하고 진짜 의료기술 헛배웠나 봐. 남편은 후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솔직히 그날만큼은 남편이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치료받는 내내 자주 찾아뵙고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었죠. 사실 엄마가 입원을 했더라도 저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출퇴근에 변동이 많고 바빠서 자주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바쁜 저 대신 점심시간이나 물리치료 일정이 잡혀있지 않을 때마다 엄마 병실에 가서 잘 챙겨주었죠. 게다가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런지 수술이 잘 되었어도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치료사인 남편이 자주 가서 직접 마사지도 해주고 불편한 부위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치료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엄마한테 전화 받았는데 요즘 당신이 직접 병실에 가서 물리치료해주고 있다면서? 정말 고마워. 나는 요즘 야간 출근이 많아서 엄마 병실에 거의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뭐가 고마워. 나는 사위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래도 장모님이 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시간 날 때 잠시 병실에 들러. 내가 가면 지인은 어딨냐고 자꾸 물어보신다. 그리고 동료 직원들도 하나같이 남편을 칭찬했어요. 소문이 돌고 돌아 제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죠. 친아들도 저렇게는 못할 거다. 남자가 진국이다. 저런 남자라면 믿고 살 수 있겠다 등의 칭찬 일색이었죠. 저는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직접 나서서 다 해주니까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을 조금 달리 봤습니다. 물론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아이 문제에 대한 일은 별개였죠. 아무래도 임신 문제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냉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쓰러지신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안부는 대충 묻고 결국 꺼낸다는 소리가 임신 문제였죠. 너희 엄마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대처를 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제는 괜찮으시지? 그나저나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생각은 해봤니? 올해 가기 전에 니들 꼭 아이 가져야 하는데. 네, 남편이 대처를 잘 해주어서 지금은 팔다리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하신 것 빼곤 괜찮으세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이런 상황에 꼭 아이 문제를 꺼내셔야 해요? 지금은 좀 참아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임신 문제를 이야기하시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이 없었다면 엄마가 큰일 날 뻔했다는 자랑까지 하나 덧붙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싶다가도 그냥 예정대로 이혼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다시 되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문제 또한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었죠. 그러나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챙기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이혼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하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이혼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죠. 그렇게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엄마는 무사히 회복을 하여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팔다리에 후유증이 남아있어 한동안 움직이는데 무리가 있을 테고 당분간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태였지만 정말 많이 좋아져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를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린 후 간병인이 오시는 것까지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남편이 먼저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거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냉전 상태에서는 절대 먼저 대화하자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직접 제안을 하니까 기분이 이상했죠. 그래서 그날 저희 둘은 결혼 전 싸울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편의점에서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으면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심했어. 미안해. 우리 엄마랑 누나가 막무가내로 장모님 댁에 찾아간 건데 괜히 네 탓한 거 맞아. 그리고 내가 장모님이랑 따로 얘기해봤는데 임신 문제가 여자한테는 큰일이라고 하더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졸라댔던 것 같아. 그것도 사과할게. 뭐야, 먼저 사과도 하고 웬일이래? 그동안 나도 말이 심한 것 같아. 미안해. 사실 임신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여기저기서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나도 예민해졌나 봐. 남편은 웬일로 먼저 직접 사과를 건네더군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도 저절로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 풀리게 되었죠. 그날 저희 둘은 큰일을 겪고 난 후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져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희 둘은 진지하게 아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시작했고 적당한 합의를 볼 수 있었어요. 당신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나도 더 이상 아이 문제 재촉하진 않을게. 어찌되었건 한쪽이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니까. 대신 당신도 무조건 2년이라는 기한을 두지 말고 언제 생길지는 몰라도 하늘이 주시면 받아서 잘 키우는 건 어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마음이 풀리네. 알겠어. 당신 말대로 할게. 기한 두거나 하지 말고 언제 생길진 모르겠지만 하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늘도 적당한 때 예쁜 아이 주시겠지. 고마워 먼저 이렇게 얘기해줘서. 저희 부부는 그날 진지한 대화를 통해 기한을 두거나 하지 않고 하늘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잘 키워보기로 했죠. 물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잘 되었으니 당연히 이혼 문제도 쏙 들어가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냉전 상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시댁에 들러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셨으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노발대발하셨죠. 너희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가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이야? 니들 나이가 몇인데 그게 말이 되니? 하루라도 빨리 계획해서 가져도 모자란 상황에 자연히 생길 때까지 놔두겠다니 내가 속이 터져 못 살겠다. 어머니, 지난번 엄마 집에 찾아오셨을 때는 제가 젊어서 점집 가면 부정 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말이 때마다 바뀌세요? 그리고 아이를 계획한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만하세요.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죠. 그러자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당장 아이를 가져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대 끊을 일 있냐면서 큰 소리가 오고 갔어요. 그러나 남편이 나서서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더 이상 이 일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한 후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시누이가 시부모님을 데리고 집까지 쫓아왔더군요. 당연히 집에서는 큰 소리가 오고 갔죠. 올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올해가 임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 지금 당장 가져도 모자란데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말이 되니? 헛소리 말고 얼른 아이 가질 준비해.
그걸 왜 누나가 정해? 아이를 가질지 말지는 당사자인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진지하게 대화해서 결정한 거니까 모두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임신 문제로 이렇게 쫓아와서 난리치면 나는 더 이상 가족들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남편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죠. 솔직히 저도 조금은 놀랐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예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는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귀한 아들이 칼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그날 이후 저는 뒤에서 욕을 먹을지언정 더 이상 임신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희 두 사람 사이가 좋아져서 그런 것인진 모르겠지만 약 1년 뒤 쌍둥이를 임신했고 최근에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에만 몰두하고 있죠. 솔직히 아이를 가졌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긴 했어요. 빚을 다 갚은 상황이 아니었고 남편은 여전히 투잡을 뛰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막상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돈보단 아이 자체에 더 관심이 가더군요. 또 남편이 퇴근 후에 육아도 잘 도와주는 편이라 지금은 싸우지 않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천사가 한 번에 우리 곁으로 오니 엄마, 시어머니가 아주 바빠졌습니다. 교대로 와서 제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두 분 다 임신으로 인해 우리가 언제 싸웠냐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푹 빠져 계십니다. 어떤 애청자님은 진작에 고집 부리지 말고 아이를 낳지라고 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지금의 제 천사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넘길 순 없더라고요. 다만 지금은 더 확실해졌네요. 아이들이 3, 4살이 되면 빨리 직장에 복귀해서 열심히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요. 그래야 제 아이들을 포근히 키울 수 있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이번 일을 경험하고 보니까 부부 사이에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만 잘해도 싸움의 반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요즘 표현을 솔직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지금만큼만 살면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애청자님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